다리가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제가 벗들에게 당신은 고구려의 왕들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모두 다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이나 문자명 왕을 꼽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영양왕이 가장 뛰어난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과 문자명 왕 시대에는 중원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5호 16국 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중원은 분열기의 왕이기 때문에 중원으로부터의 압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남북조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양왕은 남북조가 통일된 수나라라는 막강한 중원에서의 왕조가 압력을 행사하던 시대에 고구려를 중원의 압력으로부터 지켜낸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역사 체험에 대해서 오늘과 두 번에 걸쳐서 영양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양왕은 자신이 요동분토신이라는 알쏭달쏭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요동, 요하의 동쪽의 똥덩어리 땅에 사는 신하다, 이런 표현이지요. 제가 과문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요동분토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우리나라의 국사학의 논문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왜냐? 너무나 자기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동분토신이라는 표현은 자기 비하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강력하게 영양왕이 당시 중원 왕조와의 관계, 중화 중심주의의 고구려인들의 심정을 대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해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현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먼저 서기 570년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중원이 북조인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됩니다. 북조인 수나라는 남조인 진나라를 양장을 건너가서 멸망시키고 중원을 통일합니다. 중원을 통일한 뒤에 수나라는 첫 번째 취한 행동이 고구려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구려의 당시 왕은 영양왕의 아버지인 고양성 평원왕이었는데 평원왕에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네들이 우리나라와 국경인 요하가 장강보다 넓냐? 너네들의 인구가 수나라가 방금 멸망시킨 진나라 인구보다 많냐? 너네가 군사가 우리가 방금 멸망시킨 진나라 군사보다 강하냐? 라는 편지입니다. 장군 하나만 보내면 너네 끝나. 그런 식으로 우애라든가 인간미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협박 편지에 지내지 않는 조서를 받고 영양왕의 아버지인 평원왕은 절치부심합니다. 어떻게 수나라의 공격성을 완화시켜서 수나라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평원왕은 서거합니다. 평원왕이 서거한 뒤에 거에 맞아들이던 고원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영양왕입니다. 영양왕은 집권한 지 8년 지나자 말갈족 1만 명을 이끌고 수나라를 공격합니다. 수나라 요서지방을 치고 돌아옵니다. 이 역사 기록이 매우 뜻밖이죠. 왜 수나라를 쳤을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북한의 역사학자 이지린이 고구려 연구라는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한 뒤에 고구려를 침략할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시기에서 영양왕은 수나라를 자극함으로써 수나라의 대군을 움직이기에 불리한 시기로 침략 시기를 앞당기려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매우 유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나라는 영양왕이 요서지방을 침략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 수나라 왕이었던 수문제는 노발대발을 하면서 30만 대군을 보내서 육로와 바닷길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7월달 한반도에
태풍과 장마가 지는 시기입니다. 태풍이 몰아와서 한반도를 서해안을 따라서 올라온 태풍이 발해를 건너던 수나라 군사들을 20만을 전부 다 바닷속에서 수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육로로 넘어오던 10만 대군은 장마를 만납니다. 한반도에 장마를 만나서 벌판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급로에 의존해야 되는데 보급로가 수나라에서 끌고 오던 식량이 장마 때문에 비에 젖어서 말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전염병까지 돌아서 수나라 군사들은 전염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몰살당합니다. 중국이 편찬한 역사서인 수서에는 홍수와 태풍 때문에 수나라의 군대가 떨치지 못했다라고만 써 있는데 다른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의 기록을 보면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의 수비병에 의해서 요격당해서 전멸당해서 올 때는 30만 5천 명이었는데 돌아가는 것은 2,70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해석이 북한학자 이지린 씨의 해석이 설득력을 지니는 자료는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서 수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퇴폐시키고 공성기구 등을 습득했다며 낙타와 포로 2명과 공성기구들을 일본에 보내준 사실이 일본 서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을 참조해 볼 때 이지린 선생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문제의 1차 고구려 침략입니다. 1차 고구려 침략에서 고구려는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물리쳤지만 그러나 또한 뒤따른 보복이 두려워서 영양왕은 수나라 황제에게 표를 보냅니다. 표라는 것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중화 중심주의에 물든 자들은 호칭 위계질서 강박증이라는 정신증을 앓고 있습니다. 같은 호칭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높아야 되고 오랑캐들은 나보다 한 등급이 낮아야 됩니다. 내가 천자면은 오랑캐들은 공왕, 내가 조서를 보내면은 오랑캐 왕들이 보내는 것은 표라고 해야 됩니다. 고구려에서 보냈기 때문에 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문서는 영양왕이 수나라 왕에게 보낸 국서라고 현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국서에서 영양왕이 뭐라고 했는지는 국서의 전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5글자만이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영양왕의 국서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지만 5글자만이 한중 두 나라의 역사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요동분토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하의 동쪽 똥덩어리 땅에서의 신하다. 우리나라는 동쪽의 똥덩어리 땅에 지나지 않으니까 중원이 아니야. 여기는 뭐 천자 황제가 사는 땅이 아니야. 똥덩어리 땅이야. 그냥 여기서 관심 끊어. 이런 강개한 표현을 담은 표현이 요동분토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해석의 근거는 을지문덕 장군이 남긴 수나라가 2차 침략에 들어왔을 때 남긴 시에서 입증됩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수양제가 2차 침략에 들어왔을 때 수나라 침략군의 장수인 우중문에게 여수장 우중문 시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시를 한 편 보냅니다. 이 시에는 풍자정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전략 전술 뛰어나네. 전승 뛰어나네. 그만 지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의 내용입니다. 지족함을 알아라 라는 을지문덕 장군의 시편의 정신은 중화 중심주의에 풍자한 영양왕의 요동분토신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게 정당합니다. 영양왕과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침략에 맞서 싸운 고구려의 두 지도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2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영양왕의 표에 남아있는 요동분토신이라는 표현은 진짜 우리가 똥덩어리 땅이 아니라 너네가
그렇게 좋다는 중원이라고 하니 중원이라고 해라. 여기는 똥다리 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 함부로 넘보지 말고 너네 그 좋다는 중원에서 잘 살아라. 우리는 똥덩어리 땅에서 그냥 잘 살아.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은 영양어항의 표에 남아있는 요동분투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영양어항 시대의 중화 중심주의의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침략의 역사가 우리 한국 철학사의 문화적 DNA에 남긴 반중심주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